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미술시장 대전국제아트쇼. 국내 유명 작가는 물론 해외 20개국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트페어인데요. 회화와 미디어, 설치까지 미술 작품이 총망라돼 미술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전국제아트쇼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특별한 아트쇼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대전 컨벤션센터 제2 전시장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제1 전시장보다 한 4배 정도 큰 규모라고 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 대전의 가장 큰 미술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전국제아트쇼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드넓은 전시장 안은 개인과 갤러리, 그리고 해외 부스로 나뉘어 4천여 점의 멋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진짜 다채로운 색감들이 눈길을 막 끌고 있어요. 눈호강이라는 단어는 진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색감도 다채롭고 작품들도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면 이 아트쇼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SOS를 쳐야겠죠? 이영호 교수님! 지난 여름 맨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영호 교수를 만났었는데요. 그는 대전국제아트쇼가 출범할 때부터 운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올해도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교수님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네. 아니 국제아트쇼를 쭉 이끌어 오셨잖아요. 올해로 8회째인데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2022 대전 국제아트쇼를 3년 만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아트페어를 했습니다. 제가 전시장 들어서 정말 놀란 게 규모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시장을 다 작품이 메우고 있어요. 이번엔 한 몇 개 정도 부스가 참여를 한 거예요? 지역 작가들이 12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근데 국내외 화랑 부스가 6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일본, 중국, 몽골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부스에는 행위미술 1세대인 이건용 작가 작품이 특별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전국제아트쇼는 매년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신예 작가를 발굴하는 아트페어입니다. 실험적인 작품이 많아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미술 시장이죠. 저는 사실 이런 규모의 아트쇼는 처음이라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이번에 국제아트쇼랑 기존의 전시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전은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 이번에는 유명 작가를 벗어나 청년 작가의 특별 전시회를 초대하면서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했고요. 국내외 유명 작가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트쇼 구경을 해볼까요? 이번 아트쇼에는 해외 20개국이 참여해 각 나라의 미술 흐름을 엿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독일 부스에서 2대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는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전 국제 아트쇼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Der deutsche Stand ist zustande gekommen durch eine Freundschaft eines Dresdner Künstlers namens Florian Keller und eines Künstlers aus Daejeon, Mr. Liang Hu. Und es gibt diesen Austausch seit 2014. Dazu kann man sagen, dass es jedes Jahr Künstler nach Dresden kommen und Künstler nach Korea. 독일에서 건너온 작품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선과 색채가 간결하면서도 과감하고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마다 개성이 뚜렷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 분이신데 어떻게 독일 부스에 계시네요?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도 나왔고요. 독일에서 작가 활동도 하다가 이번 독일 특별전을 맡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독일 미술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있어요? 독일은 더 직접적인, 조금 더 보기가 힘들어도 뭐 원색, 뭐 아니면 검은색, 뭐 그런 색감들이라도 되게 감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은 그런 색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디어 쪽이나 어떤 소리 아트, 아니면 퍼포먼스 뭐 그런 쪽으로도 독일 작가들이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다양한 어떤 미술의 어떤 장르를 독일에서는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갤러리 부스.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특별히 초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제가 갤러리 부스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갤러리 부스는 그야말로 아트페어는 미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부스는 개인 작가 부스하고 또 달리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초대받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양함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갤러리 부스에서 특별히 기획한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이건용 선생님의 특별 초대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행위예술 1세대로 불리는 이건용 작가. 1970년대부터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 등을 사용해 몸의 움직임을 기록한 신체 드로잉 작품은 자유분방감이 가득 느껴집니다. 이번 아트쇼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예술혼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더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수많은 개인 작가님들 부스 앞에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가님들 작업실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 작품들을 한데 모아놓으니까 눈이 즐거운 느낌이랄까요? 뭔가 개성의 바다를 헤엄치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도예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흙과 불이 만나 예술이 된 도자기. 작가의 손끝에서 완성된 달 항아리는 다양한 빛깔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달 항아리를 가까이서 보니까 빛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저는 뭔가 하얀색 달 항아리는 봤는데 이 도자기에서 이런 빛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작업 방식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색깔을 좀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짐의 불규칙 중에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작가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그 다음번엔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안료의 양을 가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안료를 섞기도 하고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라영태 도예가의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빚은 달 항아리들이 남다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 도자기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도예 명장입니다. 2020년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100년 소공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전미술협회 회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대전미술협회 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했었는데 내년을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작가가 참여하고 더 훌륭한 작가가 참여하고 더 작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 넘치고 장르를 넘나드는 대규모 미술시장 대전국제아트쇼. 3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에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오늘 전시회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젊은 화가들이 정말 기발해졌구나,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이번 대전국제아트쇼는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한 정말 멋진 자리였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내년엔 어떤 작품이 있을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을 기약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전국제아트쇼. 일상 속의 단조로움이 싹 사라지고 귀한 보물을 만난 듯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선보인 열정과 개성으로 신선한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내년 대전국제아트쇼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선 넘어 흥진소가 맞나요? 네. 네네네. 네네 저희 팀입니다. 흥신소인데 저희가? 고민이 있어서. 앉으세요. 야구 네 저희는 진북초등학교 네, 야구부 학부모 아니요 이제 우리 학부모 대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야구부 네, 친구들 네. 학부모님들 네네네. 학부모님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기로 오셨어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진북초등학교 야구부가 네. 인원이 부족해서 야구부 인원이 네네. 지금 현재는 15명인데 이제 지금 6학년 친구들이 8명이라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7명 친구들이 남는데 야구는 이제 7명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운동이라서 그치. 네. 소년체전 선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장담할 수 네 장담이 아니라 못 나가는 거죠. 선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네, 잠을 못 잡니다 저희가. 네. 그러기엔 다크서클이 전혀 없고 오늘 플레이컵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적이랑 이런 건 좀 좋나요? 어떻나요? 올해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국에서 최고인 실내 연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네, 내년 정도에 최초로 그 인조 잔디를 깔 예정입니다. 그러면 야구가 학생들에게 어떤 점들이 좀 좋은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또 그런 걸 또 즐길 수도 있고 학원하고 좀 개념이 좀 틀려요. 프로까지 가기 위한 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야구를 자기들이 좋아해서 본인들이 좋아해야지 시키는 거지 부모가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저긴가 봅니다. 저기. 저기 써있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자. 반가워요. 와, 근데 시설이 되게 좋네요. 이게 실내 시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애들이 한 번을 안 놓치네. 제가 봐도 제 자식이지만 참 멋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훈련하고 집에 오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애들이 되게 뿌듯해하고 애들이 처음엔 호기심으로 했다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프로 선수를 될 거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수가 갑자기 많이 없어서 대표님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자, 박수! 그 어제 안 힘들어요? 해킥 되는데 계속 안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야구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요? 진북주 야구부 이기 전에 학생의 공부를 먼저 제일 준수를 하고 지키고 말 그대로 방과 후에 본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아무 부원이 아무도 안 와. 그럼 이제 여기 팀 해체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기분이 좋은 표정인데. 야, 지금 입이라도 막어. 잘했어. 우리 야구부에 들어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 딱 얘기해봐. 저희 진북초, 이거. 그 야구에서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야구를 하면 그 살도 뺄 수 있고 체력도 좋아지고.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네가 제일 통통하다. 야구를 하면은 힘이 좋아지고 달리기도 빨라집니다. 맞아. 저희 감독 코치님이 또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흐뭇해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 선수. 악수 한 번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진북초등학교 나오셨나요? 전주? 고향이 전주시고. 저희가 진북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야구장이 되지 않아서 야구장이 시합에 참여를 못한다고 제가 의뢰를 좀 했었어요. 다음 모습을. 지금 많이 좀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북초등학교 그래도 전통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다시 초등학교가 다시 또 번창할 수 있도록 선수들도 많이 또 영입하고 또 이렇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진북초를 방문을 하신다던데 맞나요? 네, 제가 이제 자선 뭐 기부 같은 걸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쭉.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진북초등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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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저희가 직접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저번에 연습했던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오늘 완성이 돼가지고 자, 이 포스터가 마음에 드시는지. 이게 저희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잘 나왔네요. 진북초 신입 야구부원 모집을 위한 포스터. 너무 예쁜데요? 자녀분들 사진 잘 나왔어요?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너무 잘 나왔네요.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이 두 명. 누구? 제일 앞에 있는 애들 두 명. 그때 내가 귀여우네? 귀요미? Very cute, so cute. 이 부장. 예. 그냥 이런데 전봇대 이런데 붙이면 좋겠구만. 근데 알아보니까 포스터를 이렇게 전봇대에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래요. 그걸 알아본 거야? 예, 알아봤는데. 그걸 왜 알아봤어? 몰랐다고 하고 그냥 불법 붙이. 여기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생각보다 잘 보여. 홍보도 홍보지만 언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습을 담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후회에도 너무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진북초등학교 야구 많이 지원해주세요. 진북초 야구부 화이팅! 박수!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기름과 떡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둘러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난로, 모닥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삼기름방앗간입니다. 참기름 참기름을 파는 공간이 아닌 삼기름을 파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러한 가치들이 함께 모여서 저장되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파는 삼기름방앗간입니다. 청년 학생이나 청년들 요새 좀 폭을 넓히니까 좀 많이 안 5월 때 했으니까 6, 7 협할 때 나왔고. 저는 관광 분야를 기반으로 지역을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엔잡러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위기 청소년들 자립 지원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뇌전증 당사자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편집해. 많은 거 아니야? 내 가방에 있는데. 외관시장이 하는 전통시장이 조금 더 기능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오고 싶어지는, 또 나도 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외관시장 안에 삶을 기를 수 있는 삼기름방앗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했던 건데 시음회라고 이제 칠곡 청년들 중에 클래식 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관 시장 상인분들이랑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할 때 시장 상인분들이 이제 본인들 가게 앞에서 이런 클래식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보셨다시피 악기별로 하나씩 돌림 노래 형식으로 악기가 돌아가면서 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다양한 직종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저희 연주가 음악과 시장이 함께 나아가는 첫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리니까 마음이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도 유입이 되고 하니까 시장 홍보도 되고 뭐 좋은 쪽으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뭐 상품이나 이런 정보를 알린다기보다는 삶에서 저마다 기르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나 또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와 사람들을 좀 저희가 삼기름방앗간 운영하는 기름지기들이 이제 직접 찾아서 이렇게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겨울이야. 야, 날 춥다야. 갈 때. 북송로가? 아니, 북송로는 처음하지. 근데 새로 가야 됐으니까. 북송로가 걱정인 거지. 야, 우리 역 앞에서 재하에 종할 때 그게 제일 걱정이지. 젊은 사람들이 한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는 인터뷰할 때 경호 팀장이 상기름방앗간 자체 외관 시장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딱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상기름방앗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더 친분도 더 누게지고 서로에 대해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외관 전통시장에도 이런 것도 하는구나. 문화가 조금 변화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왔을 때 먹을 거리도 샀지만은 뭔가를 할 수 있고 놀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카페는 아니지만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볼까요? 이거 얼마에 팔 거예요? 2,000원. 2,000원? 네. 그냥 여기 시민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죠. 지금 그냥 꼭 막 물건을 사고 팔고가 아니고 그냥 즐겁게 파티하듯이 노는 거죠. 여기 외관 시장 안에 또 그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외장 시장도 점점 알게 되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상인들도 좀 더 알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뵙겠습니다. 체육포럼의 청년이에요. 솔직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름 방앗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 재미있지 않으면은 집중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물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와도 볼거리 많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언제나 와도 행복한 곳? 항상 그 일주가 일몰을 담으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각종 SNS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 바로 제주죠.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트레 페스티벌 속으로 고고! 이른 아침의 공항, 여행 가방을 든 이들이 하나둘 모이는데요. 무슨 일로 모이신 거예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제주 안트레 시상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유튜브 부분으로 참여해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제주 여행 포스팅 공모전에는 사진과 영상, 일러스트를 비롯해서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을 공모했는데요.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개성 있는 제주 영상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합니다. 영상만 봐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죠? 이렇게 MZ세대들의 제주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제주 안트레는 국내 최대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입니다. 네, 안트레라는 의미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제주로 이렇게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온 국민들이 그 좋아요라든지 긍정 반응을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천만 회 정도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제주의 매력을 알려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관광협회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행은 팀별로 나눠서 다양한 형태의 제주 팸투어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한 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이곳, 바로 도내의 한 글램핑장인데요. 럭셔리 감성에 낭만 가득, 자연이 품은 동화 같은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의 하루라면 제주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우와, 귀엽다. 귀엽다. 가자. 야, 앞에 가. 우선 차를 타고 주변 풍경 투어에 나서는데요. 와, 참가자들 너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홍보대사나 수상자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직접 제주도 풍경도 한번 보고 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컨텐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주도 오신 김에 힐링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제주의 풍경도 즐기면서 이곳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특별한 미션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에서 SNS 홍보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찍은 사진들 토대로 그림 그려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찍어도 정말 그림 같은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콘텐츠 구성이 마구마구 떠오르시나요? 가을 억새길을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마음 한가득 새로운 에너지도 충전시켜 보는데요. 이제 콘텐츠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프로들답게 바로바로 사진 촬영에 나섭니다. 오. 전세는 같아, 전세. 주인. 약간 사장님 딸내미 같아. 왜 그래? 사진이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너무 예쁜데요? 여기네요, 여기.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큰 곳을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많진 않은데 제주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느낀 마음들 새로운 콘텐츠로 많이 알려주실 거죠? 이렇게 갈대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많이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좋은 영향도 받고 그런 게 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램핑의 귀염둥이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너무 귀엽죠? 직접 장애물 넘기 시범도 보여주는데요. 녀석들 재롱에 지켜보는 이들이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한 참가자는 직접 체험에 나섰는데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사이 맞나요? 한 손님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 손님을. 놀라운 친화력을 보여준 이분. 이곳 글램핑장의 조련사로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진짜 꼭 취직을 해야겠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강아지들 너무 귀엽고 진짜 가족들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됐을 것 같네요. 즐거웠던 팸투어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안트랩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주 안트레 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주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정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 반응 수가 누적 3천만 회를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 홍보되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사진으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의 네트워킹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오늘 제게 가장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어준 크리에이터들을 시상하고 내년 제주 홍보를 이끌어갈 홍보대사들을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에 정말 감사하게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제주 사랑해 주시고요. 특별히 뭔가 제주도를 위해서 꾸미는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가 감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감동을 느끼시고 또 제주를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이번에 특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마다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제주. 1년 365일 4계절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멋지게 담아서 많이 홍보해주세요. 제주 안틀의 옥서예. 춘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의암호.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썰렁하기만 한데요. 그런 이곳에 매일 나타나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동안 의암호를 누비며 카누를 타는가 싶더니 카누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온 이 남자.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세상이 온통 하얗게 겨울왕국이 됐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의암호를 찾은 주인공 이원도 씨.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화에 구명조끼까지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날도 카누가 뜰 수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는 많이 타봤어요, 제가요. 익숙한 듯 카누를 내리러 가는 이원도 씨. 이 무거운 카누를 혼자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건 뭔가요? 카누를 옮길 때 쓰는 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만든 거예요, 제가요. 이게 근데 만든 이유가 카누가 무겁잖아요. 이게 크고 무거우니까 들라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 이거를 내리고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카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원도 씨의 카누가 출발합니다. 겨울이라 더 잔잔하게 느껴지는 의암호에서 혼자 여유롭게 즐기는 카누잉. 오늘은 이 다리 밑에서 죽을 거예요. 다리 밑에. 갑자기 뭘 주우신다고요? 사실 이원도 씨가 카누를 즐기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깊이가 낮은 곳에 카누를 세우고 거침없이 물속을 걸어갑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꼭 챙겨서 말이죠. 저분 평소에도 좀 많이 보시나요? 호수에서 종종 뵙죠. 호수에서 종종 쓰레기 주스러 다니시고 또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자주 나타나시죠. 호수에, 의암호에. 3년 전부터 의암호 주변을 걸으며 운동을 하던 이원도 씨. 하지만 버려진 쓰레기들이 신경 쓰여서 걸으면서 줍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밑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데 있는 쓰레기들은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이거 배가 있으면은 한번 여기 와가지고 한번 치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의암호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보고 관심이 카누까지 이어졌습니다. 잠깐 사이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울 만큼 버려진 쓰레기들이 정말 많네요. 2050년도쯤 되면은 이제 지구의 바다가 쓰레기로 많이 오염이 돼서 고기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아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어떤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갖고 그런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서는 이원도 씨.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쓰레기 줍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카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제법 크기가 큰 쓰레기들이 많은데요. 혼자 쓰레기를 줍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강가에 쓰레기가 있어갖고 근데 이제 내려서 주우려고 돌을 밟았는데 이제 물이끼가 껴갖고 미끄러운 걸 제가 모르고 밟았더니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물에 빠지면서 배가 뒤집어졌죠. 위험한 상황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의암호를 지키기 위한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즐기며 의암호 쓰레기를 주워왔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이원도 씨. 1시간 남짓 주운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평소에도 쓰레기 저만큼 나오나요? 네, 그만큼 나와요. 항상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매일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청소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치웠으니까 깨끗해지니까 또 그리고 이걸 또 치울 때 뭐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뭐 경치도 관람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저걸 치우니까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카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이원도 씨. 매일 카누만 타시고 일은 언제 하시나 궁금했는데요. 철강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외국 시차에 맞춰 밤에 일하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카누 위에서 업무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네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든든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멋있는 아빠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봤을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빠는 매일 가고 저는 가끔 가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아빠가 치우시는 계속 나오시는 거 보면은 지구에 쓰레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휴식을 취하러 나갔는데 카누를 탈 때 옆에 그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은 그 휴식이 좀 이제 휴식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저를 위해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른 의암호를 운동장 삼아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이원도 씨.
덕분에 더 깨끗한 의암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